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선생님들 하는 거랑 또 비슷하게 하실 거고 또 뭐 보시면은 원치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네 하고 선생님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제가 레터럴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건지 혹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이런 주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다 언급했던 방법이고 오늘 사이너스 그래프트랑은 상관없지만은 멤브레인을 갖다가 고정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멤브레인 고정하는 수처가 있고 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잘 얻기 위해서 수처하는 방법이 또 이제 멤브레인 고정하는 수처랑 비슷하니까 그 방법이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도 동일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볼륨을 인크리즈했고 이제 하이트도 얻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 이 케이스 갖고 이야기하려면 많은데 사실 11번, 21번도 결국은 뽑았지만 템포라리 만들기 위해서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최종 고점을 이렇게 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는 재료가 굉장히 안 좋아서 11번, 21번도 쓸 수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철 마무리했습니다. 예.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잠깐 드리겠는데 그 오스티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저희가 사이너스 양쪽에 이제 각각 한 15ml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세타가 한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은 이제 PCC로 되어 있는 상피와 커넥티브 티슈 그리고 페리오스티움 이렇게 색채로 되어 있다.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미들 메아투스 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미들 네저 콩카하고 그다음에 인피리어 네저 콩카하고 사이가 미들 메아투스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오스티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페이텐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네. 우리가 CT를 많이 찍으니까요. 사실 저거 보고 싶으면 다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에 오스티움이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CT를 조금 뷰를 갖다가 조금 잘 앞뒤로 밀어보면은요.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옵 이벨레이션 할 때도 이 사람이 오스티움 페이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내가 여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높이를 갖다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레터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터럴 윈도우를 만든다면은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는데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너무 덴스하게 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쓰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볼륨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얼마큼 이제 엘리베이션을 해서 그 도움 쉐입으로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텐션 프리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네. 이것도 케이스인데 뭐 보시면 틀리는데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전방부에는 초기 고정이 나오고 이제 리메이닝 본이 한 4mm 이상 되니까 먼저 하나 심었고 후방부에는 1mm밖에 안 돼서 고정력이 안 나오니까 딜레이드한 폼그래프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철을 하고 이제 보철은 저는 이제 각각 싱글로 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이너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옛날 케이스들 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션 되는 게 도움 쉐입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보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봄그래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저희 동기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치주과 교수들이나 교실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바이오스나 이제 보바인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프트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롱텀하게 볼륨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할 때도 오토본을 쓸 수도 있고 뭐 알로본을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제로본을 썼을 때는 분명히 볼륨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저기가 볼륨이 유지된다고 하면 저 안으로 계속 결국은 이제
그 자기 골이 차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오가나이제이션이 분명히 되니까 분명히 저렇게 도움 쉐입으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모바일과 바이오스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는 저는 거의 다 쓰지 않습니다. 사실 편리하게 조금 이제 커티 타입으로 된 거나 인젝션 타입으로 제공되는 본은 좀 빨리 하려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 수술할 때 조금 파티클 된 본을 갖다 넣는 게 조금 번거롭지만은 바이오스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바이오스 사이즈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인 사이즈가 있고 좀 코어스한 거, 그래놀 큰 거가 있는데 조금 거기에 이제 볼륨을 업 하는 데는 유리한 게 라지 사이즈니까 저는 라지 그래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루틴한 케이스고, 그리고 아나토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아테리들이 이제 분지를 하고 있고, 대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는 페리오스티브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맥실라리 사이너스는 우리가 면역학적인 기능을 해서 호흡기에서 방어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다 씻어내서 이제 오스팀으로 바깥으로 이제 다 차단을 해서 공기를 워밍하고 면역적인 작용을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실리아리 액션으로 해가지고 오스티움으로 항상 거기 박테리아나 이물질을 걸러내주고 있는데, 그 왜 오스티움이 보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들 메타투스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사이너스 안에서 보면은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은 오스티움이 막혀버리니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위쪽에 있어도 실리아리 액션으로 해가지고 벤틸레이션을 위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예. 뭐 계속 나오지만은 사실 목표가 시크니까 아까는 뭐 3일 이상 되면은 이민료가 보라고 했는데, 사실 저렇게 저 정도 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mm 정도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테어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느낌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얇은 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좀 쉽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튼 임플란트 할 때 그 굉장히 본을 갖다가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길이만큼만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예. 임플란트 심을 때 고정력 나오고 하면은 10mm 이하로 엘리베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 좌우 수술을 함께 하시나요? 할 때도 있고, 네, 따로 할 때도 있고, 제가 좀 빨리 하면은 이제 환자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저기에서는 이 사이너스 내에는 본을 안 넣는 게 오히려 좋다는 또 논문들이 요새는 많이 나와요. 네, 아까도 네. 그것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고 하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넣었을 때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안 넣었을 때는 어디까지 이제 뼈가 차오르냐, 네,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상악도 거상술이랑 버티컬 오브리테이션을 같이 했던 케이스인데요. 플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은 충분한 길에 픽서만 심는다는 것만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사이너스 그래프트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은 CR 레이셔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CR 레이셔가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유지하는 데도 좋지 않고, 또 사실은 크리스탈 쪽에 볼을 갖다 충분히 만들어줘야 거기서 이제 크리스탈 보너스가 없이 페리임플란트에서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처음부터 그 의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너스 리프팅하고 시나이드 멤브레인이 이렇게 리듬 같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윈도우를 어디에 뚫느냐 하는 게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 기준이 있겠지만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제 저널에서 여러 저자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3mm 상방이 되는 곳에서 이제 보도를 이제 하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지알 슬롭에서 3mm 후방에다가 윈도우를 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땄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엘리베이션 할 때도 유리하고 시야 접근도 좋고, 네. 그래서
케이스는 이제 옛날에는 고텍스 멤브레인이 있어가지고 참 프레딕터블하게 잘했는데 고텍스가 없어져가지고 요새는 좀 제가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